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부터 그래피티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제이 블로거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스티그마랑 욜프라는 브랜드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는 사실 2001년 정도에 그림을 좋아했던 저의 리즈를 힙합 문화에서 저도 한번 활동하고 싶다. 그때는 뭐 힙합 음악이라든지 뭐 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들만의 그라운드에서 되게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그때 저도 그림으로서 뭔가 힙합적인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던 게 그래피티가 된 것 같습니다. 바토스 소사이어티라는 크루가 있고요. 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친구들, 뭐 음악하는 친구들, 뭐 영상, 저처럼 이런 아티스트나 브랜드 그런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많이 해온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프로젝트 그런 크루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래피티 같은 경우는 스틱업키즈라는 글로벌 크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피티의 시작 자체가 불법인 건 맞고 지금도 길거리에서 건물주나 어떤 사유지에서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가가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불법에서 시작된 거라 그 분쟁의 소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작가 입장에서는 우리 그림이고 내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한번 저희가 압구정에서 그림을 그렸던 게 있었는데 그 그림이 롯데 시네마 벽에 인테리어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사인까지 다 그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벽화나 이런 이미지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 몰랐겠죠. 이런 그림에 대한 원작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없이 이미지를 제안해서 시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배상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이미지는 맞고 그렇게 무단으로 도용하는 그런 시기도 많았었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어떤 되게 유명하고 멋진 장소보다도 좀 사람들이 안 찾아다니는 곳에서 그런 작업할 때 되게 짜릿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자유로운 작업, 순수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편집하시는 분들이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일 수도 있는. 사실 저도 기록을 잘 안 해서 저처럼 이렇게 저 같은 작가는 제가 기록을 잘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야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는 스타일이라 어딘가에 있겠죠, 사진 같은 것들을. 지금의 현재 사람들은 그래피티를 대부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그래피티 작가입니다 했을 때 그래피티라고 해주시는 분이 많았고 예전에는 그래피티를 몰랐거든요. 그게 이제 2000년 초중반 그래피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게 드물었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래피티를 이제 시작한 지 한 5, 6년, 10년 차까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고 전국적으로 어떤 커뮤니티 행사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브랜드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류나 사람들에 대해서 화제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개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작가들 각각은 굉장히 활동들이 많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런 어떤 단체적인 그런 어떤 이 그래피티 씬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전성기다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더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저보다 훨씬 후배인 작가들도 잘하는 작가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뿐이지 좋아하는 작가가 딱히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저 친구의 그림을 뺏고 싶다 이 정도로 좋아했던 작가들이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피티보다는 또 다양한 데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 어차피 그래피티의 화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오히려 닮고 싶거나 되게 막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에르메스를 일부러 썼어요. 에르메스가 좀 더 강력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하도 제가 어필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굳이 썼고요. 근데 사실 의미는 있었어요. 그 에르메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본사에서 직접 저를 컨택해 주셨고, 뭐 영어를 잘하지 않지만 컨택했을 때 서로 화상 회의도 여러 번 하면서 그림에 대한 컨셉도 잡아갔고,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대단한 작업은 아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똑같은 페인팅을 했던 건데 굉장히 그쪽에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재밌는 좀 즐거운 스트레스?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에르메스 작가다 이러면서. 좀 웃기죠. 그래서 그거 하길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게 클래식하고 고지식한 브랜드에서 이런 스트릿 아트를 같이 꼭 그 한 9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로 전시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 실은 그 그래피티 이제 20년 넘게 해오면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돈으로만 벌릴 수 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작가로서 이렇게 특히나 글로벌로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잡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돈을 벌면서 더 부지런히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식으로 그래피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 분들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뭔가 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뭐 그래피티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내가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브랜드 디렉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래 해오면서 처음에는 뭐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꼭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해외에도 많은 작가들이, 저보다 전 세대 작가들이 이렇게 그래피티나 이런 어떤 스트릿 아트를 시작해가지고 브랜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또 브랜드로서도 자기의 어떤 또 히스토리를 또 꾸준히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어떤 장사꾼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측면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좀, 물론 뭐 잘 팔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좀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이 스티그마를 오래 해오다가 골프 브랜드 욜프라는 브랜드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골프 사실 저희랑 거리가 멀잖아요. 골프 하는 놈들 다 약간 좀 밉고 막 그랬었는데, 예전에 스트릿 할 때는 만나는 사람들도 막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매력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쪽에도 약간 스트릿한 그런 감성으로 좀 브랜드를 만들고자 지금 요즘 책임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즘은 잘 안 해요. 힙합의 4대 요소에, 예전에 그 얘기 하면서 만났거든요. 4대 요소가 이렇게 랩을 하는 MC가 있고, 뒤에서 DJ가 음악을 틀고, 또 앞에서 춤을 춰주는 비보이가 있고, 뒤에 배경이 너무 썰렁하니까 그래피티를 막 하고 있고, 이게 4대 요소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힙합이다 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그림은 너무 구식이고, 오히려 그걸 연출할 수는 있어도 그걸 고집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힙합 뮤지션 분들도 뭐 그렇게 꼭 그래피티가 동반되는 힙합만 하시는 장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피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피티도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래피티가 엄청 또 장르가 또 생겨나고 있고, 그 이상의 장르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많이 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류를 따지면은 사실 그런 4대 요소 이야기가 맞는데, 그 4대 요소에 벗어나니까 이건 힙합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선배 형들은 아직도 힙합이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끼리 얘기하고 웃죠. 뭔지는 알겠지만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거에 저도 그냥 동의하는 편이에요. 뭐 그게
너무 좋았던 스토리였고 실제 해동하던 시기에는 그게 맞는 이야기였던 건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그 네 가지 그림이 동시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힙합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뭐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중 썼는데 그래피티는 스프레이로 그리는 그림으로 그래피티라고 그냥 지금 일단은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림은 왜 그렸냐 그러면 예전에 갖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걸 좋아했어요. 갖지 못하는 운동화, 갖지 못하는 옷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브랜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하게 패셔니스타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어떤 제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걸 그림으로 소장하고 싶었어요. 갖지 못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외워서 그걸 그려내면은 제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상상하면서 항상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사실은 뭐 입시 미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쪽의 형태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가 분배였고 사실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되게 친한 지인들도 들어있고 너무 하고 싶었던 그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요즘에 그리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좀 더 힙합스럽게 좀 표현하고 싶다? 좀 더 약간 레트로하게 표현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좀 즐겁게 작업을 한 작품이고 이건 페인팅은 이번 커버에서 조금 베리에이션한 그런 이미지들로 좀 더 벽에 맞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더 월드 디스트로이어는 어떤 이거는 그 2001년에 그래피티 시작할 때부터 그냥 슬로건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요. 벽을 좀 부수고 싶으셔. 네, 이게 직역하면 그런데 정복하는 의미로 분배으로 가실까요? 분배으로 가시겠네. 네. 제품명처럼 편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막 그 제목을 막 지어내고 나면 다음 그림이랑 뭐 이런 게 구별이 안 가가지고 시리즈 이름은 Streets are hypnotized by art. 네. 충고할 건 없고요. 저희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피티를 접하는 계기라든지 하는 뭐 취지, 목표 같은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아서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사실 선배들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이 없는 장르잖아요. 그래피티라는 게. 저희들도 자유롭게 시작했었고 자유롭게 대신 좀 꾸준히 해야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편이 다시 재창간한 걸 너무 축하드리고 실제로 그런 어떤 이런 쪽 스트릿 컬처를 다뤄주는 매거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귀한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많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게 참여해서 저도 영광입니다.